네, 오늘의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혜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중에서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사실을. (10대로) 돌아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중요한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친구들이 나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길 외에도 삶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으니 좀 실패해도 괜찮아. 생각보다 인생 길어. 힘내. 20살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솔직해봐. 좀 덜 비교하고 좀 더 여유를 가져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진 않아. 앞날을 두려워 말고 지금 너의 열정을 즐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생겨.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생길 거야. 서른 살 나이에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작은 성공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 타인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봐. 사람을 볼 땐 학벌, 집안, 스펙 같은 외형보단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유머감, 끈기 같은 걸 봐. 자연과 책을 가까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가 한 말.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살을 뺄 때는 음식 조절이 더 중요해. 아무리 1시간 반 동안 죽어라 운동해도 300칼로리 밖에 소모시키지 못하지만 빵 하나 먹지 않으면 그 열량 바로 줄거든요. 착한 사람보단 단단한 사람이 되시고 단단한 사람보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지혜로운 사람보단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덕을 갖춘 사람이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잘 헤쳐나가시길. 제가 낭독할 때는 인사 바로바로 못 드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는 혜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중에서입니다.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불안에 머무려고 할 때 나는 현재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 지금 내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 혹시 뭉치고 긴장되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내 배와 가슴은 어떤 느낌인지, 주위를 내 안으로
달려 몸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본다. 그렇게 하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던 생각에 빠져나와.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된다. 아무리 바쁘고 괴로워도 현재의 마음을 온전히 두면 그렇게 바쁘지도 괴롭지도 않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불안해해도 사실 마음만 어지러울 뿐 어차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꿀 수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지금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고요한 현재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인 것은 틴낙한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틴낙한 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감사하게도 스님 법문을 통역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세수 88세이심에도 스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곁에서 뵌 스님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큰 소나무와 같아서 곁에 있는 내 마음 또한 스님의 넉넉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고 고요해졌다. 특히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수행이란 본래 그렇게 신비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는 듯했다. 스님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음 수행이 깊어질수록 관계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었다.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돼 돌을 닦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수행이 잘 되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긋났던 관계가 수행의 결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오해가 생겨 관계가 틀어진 경우 수행자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현실적인 수행과는 깊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스님의 책 꽃과 쓰레기를 보면 꽃과 쓰레기가 서로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반대로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 쓰레기의 모습을 한다. 즉 꽃과 쓰레기에서 보듯 세상 만물은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따라 아파진다.
수행자가 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바로바로 느껴 아는 것이다.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막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진리와 가까운 모습이고 참다운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틱낙한 스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의 몸의 긴장으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곳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주면서 비추면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아픔의 에너지가 서서히 표출되면서 표현되면서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소홀했던 이를 찾아가 그의 아픔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오해를 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그것에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뭉치고 막힌 상대의 에너지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까닭은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상대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 말씀을 통역하며 나 역시 나는 내 안의 고통에 충분히 귀 기울였는가? 귀 기울였던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그냥 바쁘다고 모른 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외부로 향해 있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향한 나의 주의를 끌어와 내 안에 존재의 따스한 봄햇살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자 몸과 마음에 뭉쳐있던 괴로움의 에너지를 풀어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꽃과 쓰레기가 서로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듯 나의 치유와 타인의 치유 역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이야기는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중에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다음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심플리.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사랑 이야기는, 네, 안녕하세요. 용혜원님의 고백 시집 중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할 때에는, 인사 못 드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별자리님. 제가, 낭독할 때 트는 음악들은 듣기만 하셔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치유 음악들이니까요. 손도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고 계셔도 네, 치유가 되실 겁니다. 제목, 황홀해지고 싶은 날은. 황홀해지고 싶은 날은 한없이 덧없이 절망으로 내몰려 얽히고 얽혀 늘 언저리만 맴돌며 살기 싫다. 미치도록 그리워서 사랑하고픈 날은 아무도 없는 섬으로 달아나 시린 가슴의 허전함을 걷어내고 허리를 감아 꼭 안고 뜨겁게 달구어져서 전율을 느끼도록 포옹하고 싶다. 깊어만 가는 어둠 속에서 속살을 보고 설레임을 맡으며 모든 것을 맡기며 따뜻한 품에 안겨 푹 익어가는 사랑을 나누고 싶다. 떠나서 오지 않을 시간들, 다시는 아쉽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뜨거운 입김, 거친 숨소리로 온몸을 깡그리 물질러 무지하게 행복하고 싶다. 제목, 내가 어떻게 해야 웃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웃을 것인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빙그레 웃는 얼굴 보고 싶다. 눈짓과 잔잔한 웃음이 머문 순간들이 그립다. 정다운 속삭임으로 즐거워 내 가슴이 폭삭 타더라도 보듬어 안고 싶다. 너의 감흥에 도취되어 너의 감흥에 도취하여 웃고 있으면 내 마음을 줄줄이 걸어놓고 싶다. 제목, 잘 가라 내 사랑. 잊고 싶다. 잊히고 싶다. 너의 마음의 문틈에 끼워놓은 사랑의 말.
아직 듣지 못했나? 까무러칠 듯 괴로워 아무도 몰래 할딱이듯 떨어져 응원해진 한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깊숙이 감춰놓았던 사랑의 말 토해놓고 싶어 온몸이 찢어질 듯 사랑의 새순이 돋는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톰하게 솟아오르는 화창한 봄날 후다다다 달려가고 싶다. 가슴 벅찬 사랑에 어깨 한번 으스 올리고 싶다. 잘 가라 내 사랑. 제목 이별. 이별의 신호를 느낀다. 멀어져가는 시련의 그림자마저 아픔에 절룩거렸다. 떠나는 고통 탓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떠돌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서둘러 떠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다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목을 한 뼘 들여서라도 보고 싶다. 떠나던 나의 뒷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쓸쓸하다. 만날 수도 떠날 수도 없기에 외로움의 색깔이 더 검게 고통으로 덮인다. 제목 잊고 싶은 것들. 잊고 싶은 것들은 잊어야 한다.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날들, 슬픔마저 씹어버리면 속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을까? 남아있던 미련마저 걷어갈까 두렵다. 저만큼 달아날 때마다 보고픔에 괴로워지면 눈 한번 감고 얼굴 한번 그려보았다. 숨소리가 들리는데 목덜미가 뜨거워지는데 언제쯤 반갑게 맞아줄까? 부풀 대로 부풀었던 것들이 폭삭 사그라들고 갈수록 끝이 없어 가슴 뜯는 소리가 들린다. 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속삭여온 사랑의 말탓에 미련이 남아있는데 얕은 정마저 몽땅 까먹은 것은 아닐까?
네,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용혜원님의 고백, 네, 시집 중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목,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사랑 고백 한번 해보고 싶어.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 외로운 만큼 커져버린 그리움마저 털리고 나면 내 가슴의 외로움을 어찌 달래야 하는가. 아둥바둥 살아온 세월, 서로 예쁜 짓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까칠한 눈빛만 기억되고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걸 보면 혼란스럽다. 갈갈이 찢어지고만 꿈꾸던 사랑을 어찌 해야 하는가. 한탄한데 무엇하며, 통곡한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음이 고통스러워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제목, 모든 것을 주어도 좋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마음 한자락 잘 풀어놓으면 뼈끝이 아리던 고통도 사라진다. 주위를 맴돌던 바람이 불어오면 한동안 심했던 갈등도 사라지고 아픔도 떠나가 버린다. 흩어져 가는 날들 속에서도 그리움은 남는다. 좀 더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도 떠나고야 만다.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탓에 지울 만큼의 미움은 없다. 걱정을 놓으면 눈물도 사라진다. 지겨운 삶의 찌꺼기를 던져버리고 억울한 눈물 흘리지 않고 두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살겠다. 제목, 그대를 생각하면, 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 난다. 어설픈 장난기, 비집거리는 얼굴도 보기 좋았다. 눈빛을 서로 맞추면 웃음이 절로 나왔다. 갑자기 일어서듯 떠나려 하면 겁에 질려 온통 뒤숭숭해진다. 냉정하고 각박함에 심장이 저려오고 눈빛에 핏발이 선다. 늘 말도 못
못하고 더듬거리게 되지만 고백을 하지 못해 새파랗게 질려버린 절규를 토해내고 싶다. 잊히는 시간이 오기 전에 부대끼며 살더라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눈물 젖고 웃으며 살아야 한다. 제목, 너를 보내지 못한다. 어둠에 갇혀 쓸쓸해지는 시간, 끝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뜯어 마구 흔들어 놓으면 마음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 타오르는 갈증에 몸부림 속에서도 늘 텅텅 비어버린 듯 질펀한 고독이 깊이 젖어든다.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리고 또 그리워 갈갈이 찢기는 참담한 외로움에 진저리치도록 고독한 것은 마찬가지다. 뼈골을 스미는 슬픔이라 늘 허기져 너를 보내지 못해 눈물 꿀꺽 삼켜버렸다. 네, 오늘의 사랑 이야기 용혜원님의 고백이라는 시집 중에서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낭독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미나힐링TV 유튜브에도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심플님도 감사해요. 주보오빠 선물 감사합니다. 꽃 너무 예쁘네요. 또 물 한 잔만 먹고 치유 이야기 물 한 잔 먹고 치유 이야기 할까 해요. 제가 이제 감성 요즘에는 이제 지성이 아니라 고백하고 싶어요. 미나님 완전 예뻐요. 감성이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가 온다는, 그 감성의 어떤 그런 감성을 관리를 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더 사람들을 주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할 그 내용도 감성코치 박대선님의 서툰 어른 처방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것이 앞으로 감성, 네. 앞으로는 암기 위주의 지성이 아니라 감성 능력이, 네, 우선시 되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되고 중요한 위치에 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전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감성 전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글 읽을 때만 좀 이렇게 글 읽을 때는 좀 그런 능력이 느껴지는데 말할 때는 저도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감성 코치 박대선님의 서툰 어른 처방전 중에서입니다. 참으면 합병이 온다. 참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합병이 오는 시대. 계속 참으며 막 대하게 하지 말고 한 번 화내고 계속 조심하게 해줘요. 혹시 화 안 내면 하루가 평안히 지나가고 화내면 꽤 오랫동안 어색하고 불편해지니 그냥 참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화내는 것도 습관이지만 화를 참는 것도 습관이 돼요. 화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지키는 강력한 에너지이므로 에너지이고 무기예요.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몽둥이를 휘두르면 관계가 다 망가지지만 내 방에 들어오는 도둑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도둑은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서 음식을 내오라고 할 거예요. 도둑에게는 몽둥이가 약이고 나는 내가 지켜야 해요. 나를 너무 편하게 막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모님이 지켜주던 나를 이제는 내가 귀하게 지켜주어야 해요. 청소. 내 방이 더러우면 누가 더럽혔던지 내가 치워야 한다. 내 마음도 그렇다. 헌신하다, 헌신짝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이러냐고 원망하지도 마.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어쩌면 이렇게 될 걸 너도 알고 있었어. 막 대하도록 허락한 것도 너였고 끝없이 주기만 한 것도 너였어. 진짜 안쓰러운 건 넌데 그 사람이 안쓰럽다고 착각하고 진짜 챙겨야 할 사람은 넌데 그 사람을 챙기고 있었어. 후회하지도 마. 한 사람 인간 만드는 고귀한 일을 했어. 이제 그 정성, 그 시간을 너를 위해 사용할 때가 된 거야.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진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평가에 아파하지 않기를.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남의 관심을 거대하지 않기를. 메롱. 너희들이 내 욕을 한 트럭 보내면 나는 그 욕을 뜯지도 않고 트럭만 팔아 맛난 거 사 먹을 거야.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보다 그 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아예 대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얘기와 감사를 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싸울 대상과 피할 대상, 만나고 사랑할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게 지혜겠지요. 오늘 내가 찝찝한 이유, 할 일 미루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건 세수 안 하고 남친을 만나는 것. 어딜 가고 뭘 해도 불편하고 찝찝한 것. 지금 뭐 하세요? 아직 빈둥거리세요?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휴일은 왠지 일찍 일어나면 억울하고 바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청소해야 하는데 먼저 먼지 피해서 다니고 강아지와 산책하러 가야 하는데 계속 소파에서 빈둥거리게 돼요.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도 찝찝하고 강아지는 자꾸 낑낑거리며 따라다니지요. 경험해보셨지요? 오후에 다시 낮잠을 자더라도 일단 눈을 떴다면 개운하게 씻고 청소부터 해봐요. 하루가 상쾌해질 거예요. 일에 파묻혀 사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잠깐 힘을 써서 개운해지는 일이라면 먼저 하는 습관이 삶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되게 찔리네요. 청소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하는데 삶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니까 요즘 너의 모습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비계덩이 만드는 법. 꽃밭은 그냥 두면 잡초밭이 되고 몸은 그냥 두면 비계덩이가 되며 생각을 그냥 두면 걱정이 된다.
보이는 것부터 잘해. 몸은 드러난 마음이다. 보이는 몸도 관리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한다는 건 내일부터 살 뺀다는 말처럼 거짓말이다. 그건 내 착각. 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 부르지 말고 편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건 그냥 해피이고 의지 박약이다. 막 비수가 찔리는 것 같아. 우와. 그렇군요. 의지 박약이었구나. 의지 박약이구나. 아, 너무 찔리네요. 아, 찔려. 너는 바보. 똑같이 먹으며 살 빠지기를 바라고, 똑같이 운동하며 예뻐지기를 바라고, 똑같이 일하며 돈 벌기를 바란다. 같은 행동에 다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 같은 행동에 다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 아, 이것도 되게 찔리네.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걸 해놓고 다른 결과를 바래서 바보. 밀물, 썰물. 마음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어. 밀물에는 바다였던 마음이 썰물에는 자갈밭이 돼. 이렇게 꼬일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왼수가 되기도 하지. 이곳조차 밀물이 오면 추억이 될 거니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 자갈밭에 다시 물이 찰 때까지, 내 마음이 다시 바다가 될 때까지. 일희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이 일희일비하기 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힘든 날이 있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인가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을 것 같던 평온한 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쁜 일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리 잘해서 좋은 일이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다에 밀물, 썰물이 있듯이 삶에도 그냥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마음 편히 지나가게 두세요. 어떤 판단도 결정도 밀어놓고 잠시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씩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오늘의 치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많이 찔리기도 하고, 저도 오늘 도움이 또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10년 동안 매일 불렀던 자장가, 10년 내공이 담긴 자장가 2번 부르고 방종할까 합니다. 좀 이따가 편안히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부를까 합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장으로 근글근글스를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장으로 근그슬근그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어른이 된 나의 아가들. 네, 저는 또 내일 뵐게요.